자, 반갑습니다. 함투사 아카데미 함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왜 95%의 선물 투자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물 트레이딩을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은 손실을 좀 입고 계신 분들은 왜 내가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이제 제대로 모르신 상태에서 계속 이제 누적 손실만 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게 이제 가장 슬픈 시나리오긴 한데 거기서도 정말 내 문제점을 100% 자각을 하고 수익으로 전환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 포기하면서 이제 여기서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선물 트레이딩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일단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바뀔 거니까 꼭 끝까지 여러분들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메모장을 좀 잠깐 켜보겠습니다. 자, 선물은 일단 변동성이 큰가요, 적은가요? 선물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변동성이 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할 때 투자를 해야 될까요? 트레이딩을 해야 될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선물 트레이딩을 해야 될까? 투자를 해야 될까? 자, 그럼 우리가 이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투자와 트레이딩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투자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도 필요한데 일단 거기서 가장 큰 건 뭐냐면 변동성이 비교적 적은 것입니다. 자, 투자는 앞으로의 수익률이 기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간과 돈을 어느 정도 투자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을 트레이딩한다고 얘기 안 하죠. 부동산을 뭐 한다 그러죠?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하죠. 자,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갭 투자도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주식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딩이라기보단 주식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식도 뭐 우량주가 있고 대형주 뭐 이런 게 있고 아니면은 좀 소형주, 뭐 스몰캡들이 있죠. 소형주들, 즉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이 막 급등 급락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투자한다기보다는 우리 그것을 뭐 한다고 하죠? 트레이딩 한다고 합니다. 근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를 보고, 그죠? 미래 가치를 펀더멘탈적인 걸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대형주라든지 우량주, 그 다음에 뭐 소형주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이 정말 뛰어나다면, 뭐 뛰어난 신기술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나더라도. 자, 근데 여기서 트레이딩은 조금 다릅니다. 자, 트레이딩은 반대죠, 투자랑. 자, 변동성이 비교적 큰 겁니다.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식으로 비교를 한다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스몰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들. 그런데 별 펀더멘탈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즉 세력주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코인이 될 수도 있죠. 코인을 누가 여러분들 요즘에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하나요? 물론 이제 뭐 코인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리스크가 있는 자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선물 투자입니다. 선물 종목. 예를 들면 뭐 금이나 오일, 뭐 나스닥, 비트코인 이런 종목들이죠. 자, 근데 선물도 마찬가지로 금이나 오일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선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 이제 레버리지 뭐 ETF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금 ETF, 뭐 원자재 ETF, 그 다음에 뭐 주가지수 ETF 이런 것들은 선물이랑 다릅니다. 종목은 똑같지만 우리는 선물 투자를 하는 거를 목표로 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은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물을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가 잘 끼어지지 않으면 수익이 나다가도, 그죠? 잘 끼어지지 않으면 수익이 나다가도 한 번에 날려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셔야 돼요. 일단 첫 단추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이다.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일 내에 수익을 내야 된다. 자, 그러면 트레이딩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스캘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스윙 트레이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 트레이딩이 있죠. 자, 스캘핑은 말 그대로 초단타로 매매하는 겁니다. 스윙 트레이딩은 하루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 이내에 청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더 최적화를 맞춰야 될까요? 어디에 최적화를 맞춰야 될까요? 일단 2번은 버리셔야 돼요. 2번은 오버나잇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번은 배제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1번과 3번을 기준으로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짧은 분봉, 예를 들면 5분봉이나
아니면은 뭐 2분봉이나 1분봉, 아니면은 뭐 초봉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틱봉도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짧은 봉으로 보는 게 스클핑입니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뭐 60분, 혹은 뭐 30분, 혹은 뭐 15분, 혹은 뭐 1시간, 4시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번과 3번을 딱 비교를 해봤을 때 1번, 3번 둘 다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번과 3번, 자,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특징. 자, 1번의 특징, 스클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짧은 분봉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그죠? 진입 횟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짧은 분봉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진입 횟수가 많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확률이 높아야 된다. 그죠? 확률이 높아야 되고 손익비가 좋아야 됩니다. 1번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입절 시간과 손절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설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익이 빨리 나면 1분만 해도 수익이 나고요. 손절을 빨리 하게 되면 1분 만에 손절이 나요. 요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데이 트레이딩은요? 데이 트레이딩. 자, 데이 트레이딩은 긴 봉봉으로 매매하잖아요. 그죠? 긴 봉봉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자, 레버리지를 쓴다 하더라도 적당한 시드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번은 말 그대로 뭐가 빨라야 돼요? 1번은 회전율이 빨라야 됩니다.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조금 빠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2번 아까 말씀드렸던 스윙 트레이딩보다 빨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일단은 자, 유연한, 그죠? 유연한 입절과 손절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유연한 입절과 손절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종목의 특성, 그죠? 종목의 특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펀더멘탈, 뭐 예를 들면 골드라든가 오일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죠. 뭐 경제 지표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다 뭐 하셔야 돼요. 다 참고해서 중장기적인 방향, 그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게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뭐 10시간이든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비교적 확률이 어느 정도 높아야 되고, 거기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진입할 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뚝심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1번과 3번 둘 다 뭘 쓴다?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1번과 3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을 선택을 하실지 3번을 선택하실지 명확하게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자리가 많이 안 나와요. 하루에 진짜 많이 나와봤자 두세 번입니다. 근데 스캘핑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자리가 최소 10번에서 20번 더 나와요. 자,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한 번 입절 시 보통은 $200 기준입니다. 한 계약 기준.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이 안 나오지만, 자, 요것은 $500에서 $1000 기준입니다. 한 계약 기준. 자, 그러면 여기서는 보세요. 시장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다.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만큼 모두 낮다? 리스크도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률적인 걸 따져봤을 때, 근데 이거는 보세요. 수익은 크게 날 수 있어요. 수익은 비교적 크게 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시장에 노출되는 시간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올 수가 있다. 리스크가 커진다.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자, 근데 요거는 정말 짧은 시간에 스캘핑만 잘하면 로우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지 않을게요. 미드 리스크, 미드 리턴이 되는 거죠.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럼 1번과 3번 우리가 뭘 선택을 할까? 근데 자, 우리는 이제 트레이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3번보다는 1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데이 트레이딩을 하려면 시장에 좀 노출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비교적 알맞냐면 일단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그죠? 그 다음에 차트를 최소 반나절에서, 그죠? 반나절에서 그 이상 계속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게 바로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다? 이거는 전업 투자가 가능한 사람들. 근데 거의 대부분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죠. 아니면 뭐 학생이라든가 뭐 주부라든가. 그러니까 차트를 볼 수 있는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최소 1시간만 있으면 돼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있으면 돼요. 변동성이 클 때. 스캘핑은. 그럼 이 시간 동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입절해가지고 하루에 50만 원씩 낼 수 있습니다. 근데 3번은 그게 안 돼요. 자, 1번과 3번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부터가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을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3번을 집중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 3번이
정확합니다. 하시면 전업투자하신 분들은 3번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반나절에서 그 이상 모니터링 가능한 사람들. 근데 이거를 하려면 그냥 전업투자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그냥 계속 이제 일 그만두고 전업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차트를 좀 오래 볼 수 있고, 그죠? 어느 정도 습득이 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습득도 안 되는데 전업투자만 한다고 해서 3번을 좌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오로지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그죠? 짧은 시간 내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캘핑을 배워야 된다. 요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는 스캘핑을 먼저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대제로 돌아갈게요. 대제로. 아까 뭐라 그랬죠? 왜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가? 선물 트레이딩에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자, 일단 투자는 여러분들 떨어져도 시세와 상관없어야 돼요.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요. 몇 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트레이딩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매매를. 거의 압도적으로 뭐 한다?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짧게 수익을 내고 길게 손절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안 난다? 누적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누적 수익이 반드시 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확률입니다. 확률. 그러니까 적어도 몇 퍼센트 이상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50%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납니다. 근데 거진 대부분 다 통계를 안 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평선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은 볼리저 밴드 매매를 하시든 어떤 지표 매매를 하시든 딱 하나만 그 지표만 딱 보고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의 자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 기법을 쓰시는 간에. 그리고 확률이 50% 이상만 나온다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확률은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자, 손익비가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이긴 거잖아요. 그럼 이긴 게 어떤 기준에 이긴 건지, 어떤 기준에 손절이 나는 건지 그거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익절 20틱, 손절 20틱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두고 여기에 맞는, 이 기법에 맞는 확률이 50% 이상 나오면 성공해요. 그러면 누적 수익이 납니다. 실제로는 확률이 50%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헤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70% 이상 나와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이상 나와도 성공이에요. 원래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실제로는 70%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타격감을 안 받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바로 손익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손익비. 손익비는 뭐냐면 수익을 더 내고 손실은 짧게 끊고 나오는 게 바로 손익비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선물은 뭐가 있냐면 선물은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짧게 먹어도 수익이 무척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수익을 내다 보면 혹은 손실이 나면, 자, 뭐가 생기냐면 손실이 나면 본전 심리 때문에 무리하게 다계약을 들어가게 돼요. 수익을 내다 보면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 다계약, 요거는 바로 이제 욕심과 본전 심리, 그 다음에 내동매매, 물타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욕심만 컨트롤 한다면, 그러면 수익을 내고 손절을 짧게 가져가서 수익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확률적인 걸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 여기서 이런 확률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당연히 손익비에 대한 개념인 거고, 자, 선물 여러분들 보세요. 선물은 뭘까요? 선물은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매매예요. 그래서 추세만 잘 잡으면 수익이 쉽게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반대 방향 잡으면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모든 추세는 뭐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파동. 자, 파동은 우리가 이제 N자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N자형 파동.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1차 파동. 1차 파동이 만약에 뭐라면? 상승이라면. 그 다음에
2차 파동은 뭐다? 조정이고, 그 다음에 다시 3차 파동은 다시 상승이 나오는 요런 N자형 파동입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반대 방향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1차 파동이 뭐가 나온다면 하락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2차 파동은 뭐가 나온다? 조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차 파동도 뭐가 나온다? 또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요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N자형 파동,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올라갔다가 이게 1차 파동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확률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더 올라가는 확률이 있을 거예요. 자, 확률적인 거로 따져봤을 때 이게 몇 프로일까요? 자,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확률이 있어요. 몇 프로일까요? 올라가는 확률 50%입니다. 떨어지는 확률 50%입니다. 자, N자형 파동의 시작점 여기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은 다 뭐 한다? 추격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물론 올라가면 수익이 나겠지만 실제로는 뭐 하고 있는 거다? 50%의 도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냥 바로 풀매수 들어간다.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배제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눌렀을 확률 50%.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뚫고 떨어질 확률 몇 프로? 여기서 또 50%. 다시 올라갈 확률 몇 프로? 50%. 자, 그러면 여기서 뚫고 떨어지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손절을 짧게 잡거나 아니 뭐 하시면 된다? 매매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갔잖아요. 눌렀다가 올라가는 포인트가 바로 또 50%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파동을 만들고 눌림 후에 다시 올라가는 확률이 몇 프로다? 25%가 됩니다. 와, 이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항상 여러분들 수익을 내려면 다수와 반대의 성향을 갖고 가져가는 거예요. 반대로 75%의 뭐가 있는 거야? 기회가 생기는 거. 75%의 기회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간만 공략을 하게 되면 75%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확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울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5일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5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5일이 뭐냐면 도대체 5일이 뭐냐? 5일은 자, 보세요. 말 그대로 5분, 그 다음에 2분, 그 다음에 1분,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는 15분, 조금 더 짧게는 15초. 그래서 5, 2, 1, 15, 15초. 다 5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타임프레임별로 수익을 내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 타임프레임 안에서는 뭐가 들어가는 변동성과 알고 차트가 들어가는데, 자,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프랙탈로 연 4억 8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던 영상이 있습니다. 실제 그 은행 들어가고 계좌 다 까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수익을 제대로 내려면 뭘 이용하냐면 프랙탈을 이용하는 거예요. 프랙탈. 자, 프랙탈은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거 안에 뭐가 있다. 큰 거 안에 작은 거 있고, 작은 거 안에 더 작은 거 있고, 더 작은 거 안에 더 작은 거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한다면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다면 이 올라가는 추세 안에서의 파동을 분석을 해보면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을 것이고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또 올라가는 추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프랙탈에 대한 개념이에요. 큰 추세와 작은 추세의 타점을 명확하게 딱 잡고 시작할 필요가 있는 변동성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의 추세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자, 변동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변동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 박스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든 아래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자, 이것도 그냥 변동성이 아니라 가격 변동성입니다. 가격 변동성. 자, 그냥 변동성은 자, 이거는 레인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고 하면 추세가 안 나와도 위아래로 변동성이 클 수가 있어요. 자, 변동폭이 크다. 자,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위아래 박스권도 관심이 있고 추세가 위든 아래 나온다라는 것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자, 박스권일 때는 어떤 매매? 박스권 매매. 지지 저항 매매를 하셔야 돼요. 박스권이 아닌 추세장일 때는. 그죠? 눌림목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추세대로. 거의 대부분 박스권인 척하면서 추세장이 나올 수도 있고 추세장인 척하면서 박스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도 대부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뭘로 확인하냐면 변동성 지표로 확인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5일의
핵심 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변동성 지표, 가입 변동성. 그거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보시는 게 바로 이제 골드 차트입니다. 자, 골드 차트.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좀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알고 차트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15분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15분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지금 빨간 색깔로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게 추세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자,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매물대가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알고 차트가 되는데, 그러니까 추세의 방향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추세가 강하게 떨어지는, 지금 매물대가 아래 떨어지니까 이평선과 비슷하게 보면 역별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입니다. 매물대로 똑같이 하락 추세 떨어지고 변동성도 하락 추세 떨어지면 우리가 이런 자리가 바로 뭐가 된다? 추세장이 되는 거예요. 하락 추세장. 이런 데가. 근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아예 뚫고 떨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볼리저밴드 하단 뚫고 떨어진다, 아니면은 가변이 꺼진다. 그럼 이런 데는, 자, 상승 추세도 아닌 것이 하락 추세도 아닌 거예요. 물론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여기서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활성화가 또 상승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상승 추세장이 됩니다. 상승 추세장.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항상 우리는 뭘 본다? N자형 파동을 보시면 돼요. N자형 파동.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15분으로 좀 길게 보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왼쪽 걸 보니까 왼쪽 게 바로 15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타임프레임 몇 분봉이냐면 5분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분봉을 기준으로 뭘 볼 수가 있냐면, 자, 5분봉의 추세가 뭐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왼쪽 거 보니까 15분의 추세가 세요. 그죠? 15분 추세가 하락.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5분봉도 하락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뭘 들어가냐면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뭘 잡고? 눌림목을 잡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럴 때 눌림목. 자, 보세요. 가변이 활성을 했다가 꺼지면 이게 눌림목이 됩니다. 자, 가변이 활성을 했다 꺼지면 이게 눌림목이 됩니다. 자, 가변이 활성을 했다 꺼지면 이게 눌림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확대를 하려면, 자, 아까 5일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자, 15분 보고 5분 보고 눌림목 잡았으면 5분봉 상태에서 뭘 보시는 거예요? 2분봉으로 더 작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친 데가 여기가 바로 이제 2분봉의 눌림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2분봉의 추세가 하락 추세가 나오면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입니다. 자, 2분봉도 마찬가지로 알고 차트가 하락 추세입니다. 아까 동그라미 친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들어가기 전에 뭘 보셔야 되냐면 손익비를 보셔야 돼요. 자, 손익비를 노란 색깔 라인까지 보시는 겁니다. 자, 손절 라인이 28틱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손절 라인이 28틱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익절도 28틱, 그죠? 그 다음에 손절도 28틱 정도에서 손익비를 1대1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확률이 70% 이상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서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저점까지 80틱. 여기까지 버텼으면은 손익비가 1대3이 나오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28틱 정도 익절을 잡았다면 이미 여기서 익절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동그라미 친데 여기 또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매도 들어가기 전에 전고점까지 손절 라인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근데 몇 틱 나오죠? 64틱. 자,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물론 떨어졌지만, 자, 사기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이거 떨어졌잖아요.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앞에서 여기서 들어갔을 때는 손절이 나더라도 위에까지 손절 라인이 많아봤자 30틱이에요. 근데 익절이 나게 되면 20틱, 30틱이지만 손절이 나게 되면 60틱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똑같은 확률이 물론 결론적으로 떨어졌지만 이거는 매매를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바로 이제 리스크가 있는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이 자리. 그럼 이 자리가 딱 나왔던 자리인데 5분봉이 가변이 꺼진 자리.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고점과 손절 라인이 20틱.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절을 몇 틱 정도 가져갈 수 있어요? 20틱. 자, 이거는 확률도 70%가 넘으면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랑 여기랑. 자, 그러면 똑같이 다시 보시면, 자, 아까 5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가변이 뭐 했던 자리? 뭐 했던 자리죠? 가입 변동성이 꺼졌던 자리가 여기나 그 다음에 여기가 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중에 1번과 3번은 손익비가 좋았던 자리고 2번은 손익비가 안 좋았기 때문에 2번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몇 프로다? 다 수익을 냈으면 다 수익은 다 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자리는 1번과 3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은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일은 바로 이 타임 프레임을 활용을 해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확률도 확률이지 손익비예요. 손익비가 좋아야 누적 수익이 나. 자, 그럼 아까 골드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변이 15분이, 가변은 이제 가격 변동세 줄임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5분봉에서
뭘 잡으셔야 될까요? 가입 변동성이 꺼진 자리니까 여기입니다. 가변이 꺼진 자리니까 여기입니다. 가입 변동성이 꺼진 자리니까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거는 가격 변동성이 꺼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데는 1번과 2번밖에 없는 겁니다. 매수 들어갈 때.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분봉 보시면 되냐면 2분봉 보시면 되는 거야. 1분봉은 여기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분봉까지 거리가 30틱밖에 안 돼요. 그 요거는 그죠? 밑에 손절 잡고 우리가 물타기를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그죠? 원래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매산 패턴을 보고 매물대 돌파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 손절 나는 가능성은 있죠, 물론. 근데 손절 나도 10틱, 수익은 40틱.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익절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까지 손절 라인이 37틱입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우리는 1번이 조금 더 좋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수익이 나는 자리긴 해요. 1번도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 근데 1번은 손실이 날 때 10틱에서 20틱 정도밖에 안 끊어집니다. 물론 확률이 다 70%가 넘나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은 어때요? 물론 수익이 났죠. 하지만 손실이 날 경우에는 3, 40틱 이상 손실이 나게 되는. 그러면 우리가 1번과 2번 중에 어딜 들어가야 될까요? 그리고 이미 올라간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미련 갖고 고점 돌파가 나왔을 때 이런 데서 들어가면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죠, 물론.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익비가 안 좋잖아요. 70틱이에요. 이런 데서 들어가면 항상 뭐가 커지는 거다? 익절 대비 손절 라인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땐 나지만 이렇게 급락이나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바로 계좌 깡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이 나려면 일단 첫 번째로 확률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에 손익비까지 같이 좋은 데가 있어야 됩니다. 손익비가 좋으려면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볼 줄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도 어느 정도 높으면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뭐 하셔야 돼요? 필터링 하셔야 됩니다. 수익이 무조건 나요. 제 석자 이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저희 5일 기법을 마스터한다면 마스터는 보통은 빠르면 한 달 이내 늦어도 3달 이내 마스터가 가능합니다. 기법 체화 그러면 최소 월 1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장담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투사에서는 업계 최초예요. 정말 업계 최초인데 업계 최초 기법대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5일 기법대로요.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업계 최초로 2배 이상 수익. 자, 이게 이제 수강료입니다. 수익이 안 나면 전액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함투사밖에 안 해요. 함투사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배워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희 함투사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 저희 함투사에서 이제 매매한 게 있습니다. 함투사에서 예전에 300만원으로 4억 5천 만든 거, 그 다음에 최근에 10만 불에서 20만 불 만든 것도 있습니다. 거래 내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수많은 저희 회원분들의 실제 후기까지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그죠? 이제까지 손실이 왜 나는지 그 이유,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건 저희 함투사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투사는 새 선물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세미나 여는 데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데도 저희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곳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세미나 오프라인 세미나 해가지고 대부분 다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들 대여계좌 여러분들 사귄 거 아시죠? 대여계좌 연동해가지고 손실금 리턴 받고, 근데 그런 데서 만약에 전문가가 얼굴 내놓고 방송을 해봐요. 그리고 얼굴 내놓고 세미나 오프라인 할 수 있을까요? 칼 들고 찾아올 겁니다. 그 사람 죽이려고. 왜냐면 내 돈을 잃게 만든 사람이거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장기화된 2년 빼고 계속 매달마다 오프라인 세미나를 열었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확실하게 신뢰감이 드실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습관을 바꾸려면 먼저 행동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생각은 어떻게 바꿔요?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육을 저희 함투사에서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함투사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